오늘 오전 보합권에서 출발했던 국내 증시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2,700선 좀 회복이 되나 싶었는데 아쉽게 2,698. 그래도 코스닥이 좀 오늘 힘을 내주는 양상이었는데 외국인 순매수로 740선까지 회복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주말 사이에 미국이랑 중국이랑 또 여러 가지 네. 이제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특히 이제 트럼프 대신에 이제 베센트랑 나머지 분들이 열심히 트럼프 벽쳐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도 뭐 이번 주에 이제 트럼프가 시진핑 주석하고 연락을 취할 거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불확실성이 여전합니다만 추이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이번 주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고용 지표들도 나오잖아요. 네, 오히려 저는 고용 지표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트럼프 해가지고 이제 좀 다른 쪽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특히나 이번 고용 지표로 또 연준이 향후 이제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도 좀 그런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 거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시 인사이트 출연자 바로 모셔볼까요? 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수만 보면 우리나라는 안 빠졌네요. 지금 나스닥 선물이랑 S&P 선물 이렇게 다 0.5% 이상 다 하락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주 견조하게 마감을 했네요. 예. 어떻게 보시나요? 5월도 좋고 연초 이후로 따져도 좋고 근데 이제 과연 이제 체감 지수는 어떤지는 뭐 모르겠는데 5월 달에 우리가 그거 했네요. 코스피가 5.5%, 코스닥 2.4% 올랐는데 금년 들어서 결국은 오늘까지 보니까 코스피 12.4%, 코스닥 8.3%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나라에 비하면 아주 좋은 편이죠. 다른 나라에 비하면 네. 나스닥까지 금년 들어서 마이너스 1%,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금년 들어서 4.5% 가까이 빠졌는데 와, 이 와중에 뭘 보고 이렇게 세죠? 유럽연합은 어때요? EU가 좋지 않았네요. 올해 EU는 연초부터 대단하죠. 보더라도. 독일 지금 금년 들어서 20.5%, 그러니까요. 이태리가 17.3%, 유로스톡스만 해도 9.6%, 포르투갈 같은 데가 15%. 얘들이 옛날에 그 피그즈 아닙니까? 아, 포르투갈, 이태리. 와, 예. 포르투갈, 이태리. 그리스인가 신용등급도 네. 안정적으로 상향시켰던 것 같아요. 지난주인가? 맞아요. 예. 그렇죠. 그리스도 무려 금년에 24.6% 올랐습니다. 네, 이러니까 뭐 마가 아니고 메가란 소리가 나오고. 그러니까 네. 메이크 유럽 네. 그레이터게. 예. 네, 그러네요. 야, 그리고 진짜 저 뉴스 쫓아가기가 아니 좀 전에 무슨 또 찌라시가 돌았던데 파월이 사임할 수 있다고? 아니라고 또 바로 발표를 또 했습니다. 아니라고요? 또 발표했습니다. 그 누가요? 찌라시 출처가 궁금해져요. 이상한 웹사이트였더라고요. 이름 자체는. 이상한 웹사이트. 제가 스크린 본 거다. 그러니까 바로 아니라고 뭐 밑에서 또 뭐가 나왔더라고요. 예. 하기야 요즘 그 무슨 아저씨나 무슨 교수님이나 할 것 없이 이렇게 워낙 딥시크란다. 딥페이크가 발달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기에다가 그냥 더빙을 해가지고 또 장사해 먹는 그런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AI나 이런 쪽에 너무 이거 발전하는 거 뭐 꼰대라서 그렇다고 봐주셔도 되는데 저 겁납니다. 세상이 어디까지 갈까 좀 겁이 나요. 그렇죠. 가짜 뉴스도 횡행하고 가짜 이게 또 뉴스도 거짓하고 진실을 가려내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으니까. 영상이나 사진이나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가 그래서 가짜인지. 크레딧이 더 중요해지는 세상으로 바뀌지 않을까요? 예를 들자면은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이제를 아예 GPT한테 물어볼 때 뭐 예를 들면 로이터 뉴스랑 연합뉴스 두 개에서만 가져와. 딴 데가 아예 그렇죠, 버리라 그렇죠. 그러거든요. 예, 아예 예. 버리라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누군가가 검증해 준 거에 대한 대가를 내야 될 것 같은 이제는 점점. 예전엔 블룸버그만 돈 내라 그랬는데 로이터가 아직까지는 무료인데 네. 예, 좀 이따가 돈 내라 그럴 것 같은. 아, 구독하지 뭐 않으면은 구독료. 내가 이제 못 보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이제는 크레딧 자체가 오히려 돈으로 바뀔 수 있는 수익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트럼프 관련 이슈는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저희 또 방송 전에 체크해둔 내용은 이제 폴란드 대선에서 그 친 트럼프 후보 당선됐다라는 대통령 선거에서 그 젊은 분이죠. 42살. 예, 야. 그래서 트럼프와 예. 같이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요. 예. 전혀- 이것도 그렇고. 전혀 밀리지 않죠. 그렇죠. 이 기세에도 전혀 밀리지 않고 또 이 가운데 최근에 트럼프 하버드하고 엄청난 소송을 벌이고 있잖아요. 네. 예, 그런데 하버드에서 처음으로 중국인 여학생이 연설을 한대요.
중국인 여학생이 네. 이제 트럼프에 반하는 연설이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아마 미국 사회도 트럼프 2기 접어들면서 1기 때 채 못다 했던 거 막 하니까 사회적으로 뭐 어떤 전반적인 어떤 미국의 가치 체계나 이런 쪽에서는 엄청난 이제 변혁을 이루고 있는데 혼란스러울 정도로 뭐 친트럼프, 반트럼프 이렇게 나뉘는 것 같아요. 나뉘는 확실히. 거죠. 이쪽에서 보면은 정말 못 봐주겠고 못 견디겠고 이쪽에서는 보면 너무나 속 시원하고 네. 뭐 그런 식인데 이 경제 쪽은 이 워낙에 일을 벌리면은 뒤에서 베센트 장관이 또 다른 무슨 뭐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같은 캐비넷 이런 사람들이 또 주워 담기 바쁘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어쨌거나 재밌게 됐습니다. 저는 어쨌거나 지난주에 그거 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 주초가 그거였는데 네. 미모리얼 데이였는데 네. 그걸 앞두고 EU에다가 관세 때린다고 50%. 그러고 나서 결국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장 열리기 전에 또 철회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굉장히 간당간당한 S&P 500 일간인 차트입니다만 굉장히 크리티컬한 레벨에서 그 다음 보시면은 돌려 세웠지 않습니까? 돌려 세워서 지난주 화수목금 이렇게 했는데 자 좌우지간 저점 대비 한 23% 넘게 올랐던 상황에서 이것도 하나의 그냥 차티스트에 뭐 한번 시장 가지고 별짓 다 한다는 그 차원에서 한번 봐주시면은 타임존을 한번 펼쳐보니까 또 살짝 이제 요 구간은 새로운 어떤 성격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게 오늘 밤부터 6월 첫 거래에서 어떤 식으로 될런지 요거 그냥 전고점 열고 완전 역사적 고점도 열겠다고 덤빌라는지 그런 차원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여기서 약간 과매수 국면이긴 한데 가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요 이제 이중천정에 부담을 했는가 하는데 여기서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이거. 사진 뭐예요? 안 보여요. 타코 트레이더. 타코 트레이더. 트럼프 always chickens out. 그래서 트럼프는 늘 마지막에 꽁무니를 뺀다 하는 그 얘기인데 지금 뭐 인터넷상에 밈이 엄청나게 돌아요. 그렇죠. 이 예. 타코가 이게 무슨 멕시코 음식인가 보던데. 네네 맞아요. 예. 치킨으로. 예. 과자. 그게 그 과자에다가 뭐 트럼프 대통령 얼굴을 넣어놓고 하는 식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했을 때 과연 이제 성정이 그런 거 가지고 저 나오네요. 와 여러 가지 밈이 올라오는데 개인적으로 타코 음식 좋아하는데 저렇게 트럼프 얼굴 있는 거 보면 보기 좀 먹기가. 그러니까 예. 여기서도 나스닥은 한번 보시면은 주간 차트입니다. 이건 뭐 전고점까지는 가봐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이제 다 사후적으로는 보면은 보이잖아요. 이런 식의 어떤 다이버전스. 그리고 여기서 매수 다이버전스, 여기서도 매도 다이버전스 이런 것들이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사면은 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런 거는 진짜 한번 공포에 젖을만 한데 기술적으로는 한번 사도 돼야 하는 그런 시그널이고 한데 지금 현재로서는 뚜렷한 그게 없는 거죠. 반반이죠. 여기 전고점 가고 전고점 뚫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전고점 근방에서 막힐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문제는 전반적으로 좀 무거워 보입니다. 여기가. 그 부분이 나스닥, 니케이, 그리고 홍콩. 이제는 여기다가 뭐 중국 국기를 넣어야 될 판입니다만 보기 따라서는 더블탑 아니면 라운딩탑. 독일도 이렇게 해서 이 라운딩탑은 이거 잘 나오지는 않는데 한번 나오면 이거 좀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지금 이 한계를 이 중력을 느끼는 듯한 이 상황에서 이걸 갖다가 계속 고점을 하려면은 뭐 지금 봐서는 여기서 또 한번 그 때리고 싶은 그 헤지펀드나 기관 투자자들 그쪽에 한 번 더 쇼스퀴즈를 끄집어낼 만큼의 개인들이 한번 결집세를 한번 보여주든가 아니면은 관세 관련해서든 뭔가 좀 좋은 소식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아직은 숏보다는 롱이 조금 더 편합니다. 왜냐하면 요게 공포와 탐욕 지수가 요거 지금 RPM이 아직 덜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전에 이거 속도계 옆에 있는 그 RPM 계기판에 비유하는데 이게 지금 여기 와가지고 진짜 엔진 소리 웽 날 때 진짜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익스트림 그리드까지는 아직 안 갔다는 것이고 여기서 빅스도 보시면은 여기서 어떻게 바로 치솟을까요? 어떨까요? 그러니 지금 요렇게 보시면은 과거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죠.
금융위기 오기 전에 보면 한번 치솟았다가 가라앉는다 해서나 결국은 빵 터졌고 여기서는 뭐 코로나는 금방 내려왔는데 여기서 지금 안정이 됐다가 튀느냐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뭐 아직까지는 그래도 숏보다는 롱이 편한 뭐 그런 식으로 미국 자문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또 국채 수익률 한동안 시장에서 가장 큰 변수였는데 그랬죠. 요즘 상황 좀 체크를 해봐야죠. 아, 국채 수익률. 예. 그렇죠. 국채 수익률은 이거 네. 이게 지금 그거 아닙니까? 지난주에 우리 아침에 이효석 대표 나와서 보여줬던 자료 다시 제가 재인용하는데 제일 위에 영국, 그다음에 미국, 검은색의 독일, 그리고 일본 할 것 없이 30년 물이 지금 뭐 1, 2%대가 아니고 지금 다 3%, 4%, 5%대입니다. 그거 굉장히 가파르게 치솟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따끈따끈한 뉴스죠. 늘 해왔던 얘기긴 합니다만 제이미 다임은 여기서 이런 얘기하는 거. 미국의 채권 시장에 균열이 생길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부채 문제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결국 이제 요 국채 가격 하락, 이거로 금리 상승인데 이게 이제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죠.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그리고 이 레이 달리오는 계속 얘기합니다. 1개월 전에도 이 얘기했고요. 관세 충격, 경기 침체 이상일 것이고 한 일주일 전에도 채권 시장 두려워해야 된다. 미국 부채위기가 3년 내 본격화된다 이랬는데 그 레토릭이 재밌습니다. 국채 시장 두려워해야 되는데 자신을 갖다 이제 환자를 진찰하는 의사에 비유하면서 환자에게 뭔가 증상이 축적되고 있고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말해줄 수는 있지만 정확한 시점을 말해줄 수는 없는 것과 같다. 거의 지금 이거란 얘기죠. 회색 코뿔소. 예. 블랙스완급은 아닌데 우리가 이제 다 알지 않습니까? 미국이든 어느 나라든 금융위기와 코로나 국면을 겪으면서 진짜 너무 많이 부풀려졌다. 부채가. 그래 너무 많이 풀었다. 이걸 갖다가 뭔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들 모르고 있다가 그냥 빵 당하는 블랙스완은 아니지만 중국 저러다 여기 이제 중국 얘기하면서 회색 코뿔소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네. 이쪽에 국채 이것도 보면 어느덧 회색 코뿔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레이 달리오, 제이미 다이먼 이 진짜 세상 바뀐 줄 모르는 이제 꼰대의 노파심인가 자꾸 이런 기사만 갖고 오는 저도 꼰대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시장은 하는 거죠. 그리고 요게 그거 아닙니까? 이충광 대표가 지난주 갖고 오셨던 미국채 만기도료 금년이 고비란 얘기죠. 금년이 고비고 결국 오늘 아침에도 다뤘습니다만 이 SLR, Supplementary Leverage Ratio 요게 이제 결국 뭐 한 5%에서 3%로 줄이면은 그만큼 추가적인 투자 여력, 국채에 살 수 있다. 그게 한 1조 8천억 달러 가까이 된다. 이런 식의 계산이 나왔고 그리고 요것도 지난주 이충광 대표 자료잖아요. 이번 금년에는 요때 6월까지가 지금 고비입니다. 지금 보시면 6월만 해도 1,500억 달러. 이게 지금 또 롤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7월 이후는 하는데 그리고 이제 연준의 정책 수단이 이 정도 있다. 뭐 정안되면 금리 인하를 하든지 QT를 테이퍼링 하든지 아예 QT를 종료를 하든지 아니면 뭐 정가의 보도인 양적 완화를 또 하든지 그러면 세상 진짜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그리고 이 미스터 툴레이트 내지는 메이저 루저, 완전 루저 뭐 이런 식으로까지 부르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좀 오래된 영화입니다만 그 왜 베테랑에서 그 황정민 씨가 했는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아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그 유명한 대사인데 파월이 돈이 없습니까? 명예가 없습니까? 그런 사람이 지금 가오가 엄청나게 무너져요. 미스터 투레이트 늘 맨날 타코로 그림에 올라오는 대통령도 있는데 뭐 그 정도면은 뭐 안 무너졌죠. 지금 뭐 미스터도 붙어 있잖아요. 미스터 툴레이시, 미스터도 앞에 붙여줬잖아요. 미스터까지 붙여줬네요. 네, 붙여주면서 툴레이신데. 근데 이제 아까 전에 보여주신 그 그림에서 보면 아까 전에 이제 그 이충광 대표 나와서 보였다는 거 보면은 4월, 5월, 6월 같은 경우 1,200, 1,000, 1,500 이렇게 낮아지잖아요. 예. 이거 1월 달로 돌아가 생각을 해보시면 상반기에 만기도의 물량이 엄청 6월에 몰려 있다. 그랬죠. 그래서 금리 많이 오를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빠졌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도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6월 달만 지나가면 뒤에 없는데? 저는 딱 이걸 보면서 오히려 6월 달만 지나가면 뒤에 없는데? 이런 느낌이 딱 드는데 그리고 이제 QT도 아까 그러니까 양적 완화 다시 얘기를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단기물에서 장기물 뒤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이제 장기물을 하겠다 그랬었잖아요. 네, 네. 베센트가. 그랬다가 베센트가 아니야 나도 다시 단기로 올래. 장기는 못 건드리겠어. 이렇게 바꿨잖아요. 예. 바꾼 모습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QE를 다시 하려고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였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단기로 계속 차입하고 그다음에 그냥 뒤에 거 또 계속 사주고 또 이렇게 해서 그냥 또 가면은 일본처럼 되는 거잖아요. 계속 국가가 자기가 발행한 그 정부가 발행하고 또 사고 정부가 발행하고 또 사고 BOJ도 마찬가지로 이제 JGB 제일 많이 가진 게 국가니까 자기가 발행하고 자기가 사고 네. 그러면은 결국은 지금 미국도 결국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고 가정하면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것들도 얘기할 때 보면은 계속 뭐 국채를 산다고 얘기하지만 네. 국채를 산다는 것 자체가 3개월 이내 국채예요. 단기. 예. 단기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예.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장기 채권에 영향을 못 주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지금 파월이든 베센트든 뭐 좌우지간 뒤에 장기물에 대한 유동성 부분, 그러니까 공급을 정부가 하지 않는 한은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나. 그게 이제 앞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고. 근데 제이미 다이먼 같은 경우도 계속 근데 제이미 다이먼이랑 레이 달리오는 원래 저렇게 얘기하신 지 오래됐어요. 예, 맞습니다. 네, 오래되셨기 예. 때문에 저분들께서 맞아도 별로 그렇게 뭐 한 10년 얘기했는데 한 번은 맞아야 되지 않을까? 10년 내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CEO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항상 나쁜 걸 얘기해야 맞으니까. 그러니까 한번 딱 지금 대표님 생각에는 네. 쭉 이제 아침 방송도 하고 되게 많이 예. 보시잖아요. 예. 쭉 보시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논리상에서 예. 계속적으로 이제 갈 수 있는가 없는가라는 두 가지 중에서 이제 어차피 항상 사자팔자 두 개가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대표님은 어느 쪽이세요? 이자율 쪽에서는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다? 아니면 이 정도면은 이제 대충 막힐 것 같다.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모르는 게 그거잖아요. 진짜 중국을 비롯한 거기 일본 뭐 등등 해서 미국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이 정말 알게 모르게 줄여나가면은 이제 달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 컨센서스가 나온 게 미국이 지금 강달러를 원하냐 약달러를 원하냐 이렇게 됐는데 얼추 정리하자면은 내심은 약달러인데 내심은 약달러인데 이걸 갖다가 진짜 모든 세상이 다 알아버리면 큰일 나니까 그러면 이제 다 집어 던질 거 아닙니까? 누가 이제 열심히 미국 국채를 사겠으면 미국 주식도 잘못하면 환차손 나겠는데 싶고 이러니까 이걸 티 안 나게 약서로 살살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중국이 진짜 던질까 말까 이것도 모르는 판에 지금 유튜브 상으로는 뭐 시진핑 거의 뭐 실각 위기 이런 얘기가 막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뭐가 뭔지는 모르는데 그래서 결국 여기 한번 보시죠. 그냥 직관으로 한번 보시죠. 미국채 10년물입니다. 뭐 일주일 전 차트인데 월간 차트니까 업데이트를 안 해도 그 차이 없습니다만 우선 여기서 이렇게 지금 폴 볼크 이후로 이렇게까지 지금 한 40년에 걸쳐서 금리 인하, 금리 하락 시기를 거쳐서 이제 돌았는데요. 급하게 돌고 여기서도 지금 나름 이격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아까 말씀하신 7월 이후는 보니까 만기도리하는 국채 부담도 많이 적고 그리고 4%, 4.5, 10년물, 30년 5%. 여기 돈 담고 싶은 뭐 국부펀드나 뭐 많죠. 그러니까 자꾸 그거 한데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저는 여기서 아래 위로 100bp는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 4.5인데 네. 5.5인들 왜 못 가겠으며 여기서 또 3.5까지도 가려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애매하죠. 지금 이거 보세요. 2024년 즉 작년에도 벌써 제이미 다이먼은 1년 전에도 8% 얘기하고 있습니다. 8% 여기입니다. 여기까지도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 이제 별로 이제 제이미 다이먼이나 레이 달리오의 그런 얘기들이 별로 공포스럽게 다가오지는 않는데 아까 레이 달리오가 말했잖아요. 당신 뭔가 몸이 안 좋은데 언제 실려갈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다 하는 얘기죠. 예, 뭐 그런 얘기니까. 근데 요 재밌는 거는 이 두 번째 수수께끼입니다. 요때가 저 그린스펀의 수수께끼였거든요. 요거. 그린스펀의 수수께끼. 그때 2004년부터 한 2005년 그때까지 진짜 그때 따박따박 금리 올렸는데 소위 말하는 메저드 페이스로 그렇게 올렸는데 뭐 2년물이나 10년물 할 것 없이 국채 수익률은 오히려 떨어지는 그래서 그린스펀이 진짜 큰언들은 수수께끼를 했는데 그것도 알고 보니 결국 워낙에 미국 상대로 돈 많이 벌던 중국이 하도 사재끼니까 그걸로 풀릴 수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때가
작년 9월에 빅스텝으로 내렸잖아요. 9월 18일 날 50bp 내리고 그다음 11월 7일 날 또 내리고 12월 18일 날 내리고 했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자꾸 요걸 가지고 왜 하필이면 그때 10월 달에 선거 앞전에 그렇게 급하게 내렸냐. 해리스도 민주당 도우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보는 거죠. 보는데 어쨌거나 지금 20년 전이나 지금은 또 뭐죠? 큰 흔들음이 연준이 100bp 금리를 내리는 동안에 기준금리를 내리는 동안 시장금리는 100bp 올라버렸으니까 이때는 중국이 하도 사줬고 지금은 뭔가 살짝 중국을 비롯한 여기저기에서 미국채를 갖다가 조금 줄여나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세상사 참 뭐한 게 앨런 그린스펀을 갖다 마이스트로라고 하는 책도 있지만 그린스펀의 사기라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 사람을? 그래서 소장님 뷰는 3.5든 5.5든 어느 밴드를 좀 이렇게 그거 해서 아마 예. 티격태격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강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한 몇 달 이렇게 관세에 묻혀가지고 고용지표를 갖다 별로 안 봤는데 이코노미스트들이 이제 조금 실업률하고 경기 침체 부분을 갖다가 자꾸 이렇게 엮어서 설명하려고 드는 그 시점이 됐고 약간 이 지금 4월, 5월 겪으면서 이제 뭔가 조금 요 고용지표를 한번 볼 때는 된 것 같아요. 문제는 그거 나오고 나서 시장의 반응이 중요해 보입니다. 실업률이 예를 들어서 확 악화됐다. 일자리 창출 개수도 줄고 실업률도 0.12%, 0.23% 올라간다. 4.4나 4.5나 이런 식으로 올라갔는데 그걸 가지고 주식이 좋아하면서 또 bad is good, 연준이 움직여 주겠지, 뭐 돈 풀리겠지 이런 식으로 하려는지 이제는 나쁜 건 나쁜 거고 좋은 게 좋은 거야 할지 그게 이제 조금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내일은 우리나라 21대 대통령 선거 네. 날인데 일단 앞서 저희끼리 얘기했습니다만 그래도 5월달 놓고 봤을 때는 코스피 좋았죠. 네, 좋았다는 얘기를 드렸고 또 타이밍적으로 이렇게 앞서 미국 선물은 또 빠지는데 우리나라는 잘 버틴다. 이거를 뭐 어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뭐 그거는 정말 뭐 나와봐야 아는 거고 예. 좀 궁금해지네요. 궁금해지죠. 네. 예. 그렇습니다. 뭐 지금 이렇게 보니까 아까 S&P 500 같은 경우는 저점 대비 23% 정도 올랐고 우리는 채 20%가 안 돼요. 네. 지난번 봤더니 2,720이 이제 19% 저점 대비 19%인데 우리도 그때 4월 9일 날 저점 찍고 돌았던 그때 이후로 4월 9일이 딴 거 있습니까? 그거 관세 90일간 유보한다 그 소리 나오고 나서 그렇게 했는데 4월 9일 날 우리는 실컷 빠졌더니만 그날 밤에 4월 9일을 맞았던 미국에서 그러니 그 다음 날 이거 보세요. 개법으로 해갖고 이렇게 갔는데 자 지금 여기서 살짝 뭔가 선이 하나 꺼지죠. 이날 이후로 34일째입니다. 34일째다 보니까 뭔가 이거 11, 2, 3, 5, 8, 13, 22, 3이 뭔가 요 부분 지금 요 안에서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이렇게 조금 내려오다가 갈라는지 아니야 선거 이후에 그냥 날아갈라는지 기간 피보나치 그려놓으신 예, 거죠? 타임존입니다. 네, 피보나치 타임존인데 여기서 이제 결국 조금 고점이 올라가면서 조금 더 과매수가 가느냐 그런 부분인데 이게 조금 우리 수출업체들 어떨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거 보시면은 완전 불황형이죠. 네. 수출은 전년비 1.3% 감소했는데 수입이 5.3%나 감소하다 보니까 어쨌거나 무역 수지는 69억 4천만 불. 흑자가 계속 이어져요. 이제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인데 여기서도 보시면은 반도체 너무 좋고요. 네. 전년비 21%나 올랐고 선박도 여전히 좋고 다만 이제 많이 빠진 쪽이 철강. 야 여기 50%까지 가면 진짜 현대제철 같은 데는 일찌감치 미국으로 가기로 결정 잘했네요. 50% 맞고는 어디 뭐 팔아먹을 수가 없으니까 2차 전지 뭐 가슴 아프고. 자동차 쪽도 지금 타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자는 여기가 지금 200일선이 5구전자예요. 59,000원. 그런 상황인데 진짜 다지고 다졌는데 한번 튀어줄라는지 현대차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지금 저런 식으로 관세 효과에다가 환율까지 이렇게 위로 가기보다는 자꾸 스물스물 내려가려 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 선도 깨졌는데 설마 이 선까지 깨나? 이평선들이 이렇게 했는데 싶은데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가는 놈, 빠지는 놈 또 이렇게 나뉘는 가운데에 지수가 이제 뭐 2,700에서 안착하는데요. 일단은 내일 또 결과 보고
한번 시장이 또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소장님 그거 어떻게 보세요? 밸류업. 이제 지금 이게 대통령 새로 되고 나면 네. 진짜 밸류업을 할 거고 뭐 상법 개정도 할 거고 뭐 예. 이렇게 됐을 때 주가가 좋지 않겠냐라는 좀 포지티브한 긍정적인 회로가 돌아서 지금 한국 주식이 좋은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대표님 기대감으로 가는 거는 어느 정도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실제 내놓는 정책에 그 알맹이가 있는지 그리고 실제 그걸 갖다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금융권이 됐건 제조업체가 됐건 그걸 갖다가 해낼 만한 게 있는지 글쎄요. 지배 구조, 우리나라 특유의 어떤 그 재벌 구조 이런 것들이 뭐 크게 변하지 않는 이상 밸류업으로 뭔가 체질을 개선하고 싶은 정책 의지는 강하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뭐 조금 그러나 일단 기대감으로 가는 랠리는 챙겨 먹어야죠. 예. 우리나라 금통위 잠깐 여쭤볼게요. 네. 이제 이게 오늘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 지난주 기준금리 인하했는데 이제 앞으로 어느 정도 여력이 더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아까 예. 보시다시피 그거 했는데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거 우리는 국채 선물로 볼게요. 국채 선물. 국채 선물로 보시면 이거 지금 10년 국채 선물 우리가 2010년에 그때 2010년에 이렇게 국채 선물 이렇게 상장된 이후로 다 나오고 있는데 위클리 차트입니다. 자, 지금 국채 선물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금리 하락이에요. 국채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올라가는데 이제 한은은 금리 내리겠다고 했죠. 하반기에도 더 내릴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그 얘기는 국채 선물 입장에서 올라가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꼭 뭐 10년물짜리가 기준금리만 따라서 가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왠지 여기서 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 패턴이 쭉쭉쭉 가자는 그림은 아닌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이까지 왔으면은 좀 꺾이는 우리도 한은의 기준금리하고 시장의 채권 수익률로 나타나는 시장 금리는 약간 다이버전스가 괴리가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도 금리 팍팍 오르긴 어렵다고 봅니다. 어느 쪽이 되건 내일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건 간에 우리 또 추경력이 바로 나오고 뭔가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우리도 국채 수익률에는 부담이겠죠. 금리가 좀 오를 수 있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